서울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긴다. 김태준의 영정 앞에서 장남 김민호 45가 무릎을 꿇고 있다. 차남 김준호 42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막내딸 김서연 38은 조화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친다. 형, 아버지가 왜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는다. 3일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서연이 다가와 두 오빠 어깨에 손을 얹는다. 장례 끝나면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 장례 3일째. 조문객들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다. 태준의 서재. 책장 가득한 경영서와 낡은 만년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민호가 서랍을 열자 봉인된 유언장이 나온다. 김태준 유언장 마이너스 공증 완료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내일 변호사님 모시고 개봉하자. 다음 날 오후. 태준이 운영하던 한울그룹 이사회실. 가족들과 함께 변호사 박철민 55, 재무담당 이사 최영수 50가 자리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 봉인을 뜯는다. 고인께서 작년 12월에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울그룹 지분 60%, 부동산 15억, 현금 및 예금 8억.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런데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4명이요? 서연이 되묻는다. 가족은 3남매뿐인데. 이지은 양, 만 22세. 고인의 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연다. 말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닌데. 민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박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다본다. 작년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분 배분은 민호 씨 25%, 준호 씨 20%, 서연 씨 20%, 이지은 양 15%입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난다. 이게 무슨... 민호가 그녀를 제지한다. 지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연락하면 내일 뵐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그날 밤, 민호의 집 거실. 3남매가 둘러앉았다. 22년간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 준호가 머리를 감싼다. 아버지답지 않아. 뭔가 이상해.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지은이라는 애를 만나봐야 알겠어. 민호가 결정을 내린다. 내일 다 같이 만나자. 다음 날 오후. 강남구의 한 카페. 키 165cm, 단정한 차림의 이지은이 들어선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가 눈에 띈다. 어색한 인사 후 자리에 앉는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묻는다. 언제부터 아셨나요? 작년 여름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지은이 머뭇거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준호가 끼어든다. 그 전까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서연이 지은을 유심히 바라본다. 진심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은 원하지 않아요. 지은의 말에 모두가 놀란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호가 반문한다. 그럼 왜 유언장에? 아버님이 강요하셨어요. 가족의 일부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한 달 후. 한울그룹 주주총회. 지분 변동으로 경영권 문제가 불거졌다. 민호가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지은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은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다. 저는 학교 다니고 싶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난다. 형, 이러면 안 돼. 준호가 민호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외부 투자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지분이 흩어지면. 민호가 창밖을 바라본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투자 유치도 어려워. 서연이 지은을 따로 만난다. 대학교 앞 조용한 찻집. 언니, 회사 일이 복잡해서. 지은이 고개를 젓는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럼 지분을 포기하면 어때? 유언장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지은이 망설인다. 그날 밤. 지은이 자취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는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다. 이 돈으로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편지를 읽으며 지은이 흐느낀다. 2개월 후. 한울그룹의 매출이 급락한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하며 경영권 불안정을 이유로 든다. 민호가 임원회의에서 보고받는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에 적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영수 이사의 표정이 어둡다. 준호가 지은에게 전화한다. 지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지분 정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 한숨을 쉰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난다. 다음 날, 삼남매와 지은이 다시 만난다.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미안해요, 지은 씨. 처음엔 반갑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지분을 포기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을 이어간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본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 딸이니까. 민호의 말에 지은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함께 유품을 정리한다. 지은이 아버지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린다. 이거 기억나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이걸로 편지 써주셨어요. 민호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한다. 지은에게라고 적혀 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통장이 들어있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없을 것이다. 이 돈은 내 학비와 생활비다. 회사 지분과는 별개다. 형들과 누나와 잘 지내거라. 통장 잔고는 2억. 지은이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가 정말 지은이를 생각하셨구나. 서연이 눈물을 닦는다. 민호가 지은을 바라본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지은 씨에게 부담을 주려던 게 아니라 보호하려 하셨던 거네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지분도 책임이 아니라 권리를 주려던 거였어. 3개월 후.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 4사람이 새로운 상속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가족 신탁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한다. 지분의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지은이 관심 있게 듣는다. 지은 씨는 배당권은 그대로 두고 의결권만 형들에게 위임하면 어떨까요? 박 변호사의 제안에 지은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오빠들은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가업승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은의 제안에 민호가 눈을 반짝인다. 지은 씨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회사 일도 서서히 배우는 거죠. 그래요.
급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서연이 동의한다. 재무설계사 김상헌 48이 합류한다. 신탁 구조와 함께 생활 안정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준다. 리빙 트러스트로 각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장하고 회사 성과와 연동된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해요. 박 변호사가 덧붙인다. 미리 MOU를 작성하고 중재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준호가 질문한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처음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공증인 사무실. 4사람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다. 민호가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낸다. 이걸로 서명하자. 지은이 먼저 받아들고 정성스럽게 이름을 쓴다. 이어서 서연, 준호, 마지막으로 민호가 서명한다. 합의서 주요 내용을 박 변호사가 읽어준다. 한울그룹 지분 60%는 가족 신탁으로 관리하며 의결권은 독립위원회가 행사합니다. 배당권은 민호 30%, 준호 25%, 서연 25%, 지은 20%로 배분하되 가업 기여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생활보장 신탁은 별도로 운영하며 지은 씨의 학비와 생활비는 졸업 때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가업승계 교육 이수 시 추가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김상헌 재무설계사가 설명을 이어간다. 연 1회 신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조를 개선합니다. 공증이 끝나고 4사람이 함께 식사한다. 지은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 오빠들, 언니 감사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우리도 고마워, 지은아. 아버지가 너를 보내주셨나 봐. 민호가 웃으며 말한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서연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인다. 1년 후, 한울그룹 사무실. 지은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수업과 병행하며 회사 일을 배운다. 민호가 지은의 데스크로 온다. 어때, 적응됐어?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지은이 화면 속 재무보고서를 가리킨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준호가 지은에게 업무를 설명해준다. 우리 회사 주력 사업이 이거야. 친환경 소재 개발. 아버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응, 10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셨어. 지은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서연이 지은과 함께 아버지 제사를 준비한다. 지은아, 이제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알아야 해. 네, 언니. 가르쳐 주세요. 2사람이 함께 음식을 차린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인 만년필이 햇살에 반짝인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2년 후 봄. 아버지 기일. 4사람이 묘소에서 성묘를 마치고 나온다. 지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지은이 묘비에 손을 얹는다. 한울그룹은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